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카운티가 잠시 후인 오늘 밤 10시를 기점으로 야외 영업을 전면 중단합니다. 한때 업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이를 거부하며 그대로 시행될 것이 결정됐습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밤부터 LA 카운티의 야외 영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관련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야외 영업 금지를 철회하자는 조례안이 상정되기도 했지만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슈퍼바이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제 활성화, 보건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에 모두 전념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외 영업을 독려했지만 사태 심각성에 따라 불가피한 결정을 내린 것임을 강조한 겁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외식업협회는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시켰습니다. 외식업협회는 확진자 급증과 야외 영업이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무조건적인 영업 금지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3주간 식당 야외 영업은 전면 중단됩니다. 사태 심각성에 따라 LA 카운티 보건국은 부분적인 자택 대피령 발효까지 염두하고 있습니다. 직계가족 이외의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사업장에 입장하는 손님들을 더 줄여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바라 퍼레오 보건국장은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가 바이러스 재확산의 정점이 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시정부 산하 보건국을 두고 있는 패서디나시는 LA 카운티 보건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고 야외 영업을 이어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센타클라리타시는 카운티 보건국의 이번 결정에 공청회 과정이 누락됐다며 정당화된 절차를 통한 영업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현행 2주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CDC가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최소 7일에서 10일까지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CDC가 권고하고 있는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의심 환자가 2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시점을 계산한 것입니다. CDC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 발병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DC 관계자는 자가격리 기간이 단축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격리 공고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축되는 기간과 이에 해당되는 코로나19 검사 유형이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CDC는 이를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을 시작으로 2천만 명이 첫 번째 접종 대상입니다. 현재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백신은 모두 두 종류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으로 모두 95% 안팎의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 FDA가 해당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경우 우선적으로 2천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와 연계해 초고속으로 백신을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1차 접종이 시작되는 시점은 12월 15일 전후로 백신을 제일 먼저 접종받을 수 있는 직업군은 의료계 종사자들입니다. 이후에는 노인이나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주민들이 접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모두 2번의 접종을 받아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1차 접종을 한 뒤 28일 후에 2차 접종을 받아야 95% 이상의 항체 생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예보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추수감사절인 내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까지 남가주 일대 강풍이 예고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고온 건조한 강풍이 예고되며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연휴 기간 남가주 일대 산불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올해 대규모 산불 피해가 잇따랐던 만큼 각별한 주의가 권고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화재 예방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불로 소실된 지역은 모두 410만 에이커에 달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을 보고받는다고 인수위 측이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정권 이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수위의 젠 사키 선임 고문은 오늘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이 다음 주인 10월 30일부터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을 받게 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은 연방정부 각 부처로부터 최고 수준의 정보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정보 브리핑 개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총무청이 바이든 당선인을 공식 승인한 데 따른 것으로 정보 당국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DNI도 어제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요청된 지원을 인수위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외교안보팀 주요 지명자들을 소개한 바이든 당선인은 다음 주에는 차기 행정부의 주요 경제부처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차기 행정부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뉴워크에서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자택 대피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일부 거리는 폐쇄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통행 금지도 시행됩니다. 제2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의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뉴워크시는 오늘부터 열흘간 자택 대피 명령에 따라 꼭 필요한 이유나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 머무러야 합니다. 이는 식료품, 기저귀, 약품, 그리고 테스트를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가게, 이발소, 체육관 등을 포함한 모든 비필수 상점들은 문을 닫도록 권고했습니다. 사적인 모임 또한 가지지 말 것을 강력하게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명령은 뉴워크시 전체 양성률이 21%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30% 이상의 양성률을 보인 것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아이언바운드 디스트릭트의 경우 양성률이 41%를 돌파함에 따라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해당 구역 내 거주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폐쇄합니다. 따라서 우편번호 0715번 지역 등 특정 지역의 거주자들은 원활한 통행을 위해 거주 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현지 뉴워크시가 위치한 에섹스 카운티에서만 366건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며 주 전체로는 4,073건의 신규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50명이 늘어 총 15,057명으로 집계됐으며 주 전체 양성률은 어제 기준으로 8.93%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미국 내 평화와 인권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한 글렌데일 소녀상. 그러나 오물과 낙서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훼손당했는데요. 이번에 한인사회가 나서 복원 작업을 마치며 새롭게 재단장됐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일본군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한 20만여 명의 위안부들을 기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소녀상이 홀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미 서부 지역 최초로 글렌데일시 중앙도서관 공원에 설립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소녀상 제막식에는 끝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못 받고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가 함께했었습니다. 과거에 천황 때 잘못한 것을 현 정부가 나서서 사죄하는 것이 마땅찮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 같으면 사죄하라고 멱살로 잡겠다. 일본 극우단체들에겐 눈에 가시였던 소녀상. 수년간 철거 소송이 계속됐지만 일본 측을 모두 패배시키고 여성 인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소녀상이 지난해 여러 차례 훼손당했습니다. 얼굴은 개 배설물로 훼손됐고 매직펜으로 얼굴에 낙서까지 그려졌습니다. 용의자는 CCTV에 덜미를 잡혀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수차례 훼손과 수년간의 산화작용으로 소녀상은 변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약물을 사용한 복원 작업이 반복됐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재단장을 위해 글렌데일시 자매도시위원회와 소녀상 지킴이,
화랑 청소년 단체 등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 오늘 소녀상 재단장이 완료됐습니다. 해외 최초로 이제 글렌데일에 세워진 이제 소녀상이고 이번에 또 최초로 다시 또 이렇게 복구 작업이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이제 본보기를 이제 세우는 것 같습니다. 소녀상하고 그 옆에 있는 의자 새로 이제 이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이제 이렇게 소녀상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인사회의 관심과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봉사자들은 더 이상의 소녀상 훼손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나가서 이렇게 저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CCTV를 달아놨습니다. 저희가 항상 비디오로 보고 있으니까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끔 노력할 겁니다. 소녀상은 자연현상에 의해 10년에 한 번 재단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 훼손으로 시기가 7년으로 빨라졌습니다. 이창엽 위원장은 소녀상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한인사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절 연휴 다음 날인 11월의 마지막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죠.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쇼핑 트렌드도 변화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이 강세를 나타내고 실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트렌드 이채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매년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할인 상품을 차지하기 위한 쇼핑객들의 경쟁이 화제를 끌었습니다. 대형마트 앞에서 며칠 밤을 새우는가 하면 심지어는 몸싸움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팬데믹 여파로 블랙 프라이데이 풍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매장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이 강세입니다. 전미소매연합 NRF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매출액은 1,677억 달러. 올해는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최대 2,18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경우 집단 감염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온라인 쇼핑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 이유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구매 시기도 앞당겨졌습니다. 확진자 수치가 급증하며 문을 열었던 쇼핑몰들의 영업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달 초부터 쇼핑에 참여하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들의 상품 선호도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가전제품과 인테리어 용품, 그리고 취미 관련 용품들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품절 대란을 이어온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물량이 다시 풀려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정가 299달러에 2배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연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와 여행 관련 지출은 급감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한 해 소비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는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될 수는 있지만 온라인 시장의 경우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주식시장은 백신 개발과 정치적 불안 요소가 해소되며 사상 처음으로 3만 선을 돌파했죠. 여기에 더해 또 다른 실물 경제를 가늠하는 주택시장도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에드먼즈에 사는 크리스 씨는 최근 집을 알아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관심을 갖던 집에 오퍼를 던진 다른 구매 희망자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In some homes that we have wanted to go and see, our real estate agent has told us that there's already 25 offers and the house has been on the market for one day. I don't know that it's even worth us going and looking at it because there's no way that the list price is going to be the end sale price. So there's a lot of that where, it is a little discouraging. 실제로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주택 평균 가격은 무려 61만 8천 달러에 달합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하락은커녕 오히려 상승세입니다. 미 전역으로 확대해봐도 평균 주택 가격은 31만 8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16%가 올랐습니다. The housing market is doing incredibly well, which is very strange considering that we're in this deep pandemic recession.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하는 것도 크게 제한됐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대한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다는 것이
주택 시장이 뜨거워진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 기업들마다 장기적 또는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생긴 변화도 있습니다. The telecommute option is opening up areas that people would have no longer, or not no longer, but they wouldn't have thought about going, 30 miles away because that's going to be an hour into their work.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긍정적인 시장의 변화로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우려도 있습니다. 자칫 팬데믹 종식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경제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급여 하락 또는 대량 실업 사태로 주택 모기지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많은 주택 구매 희망자들이 이 같은 상황을 고민해 주택 구매를 미룰 경우 매매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은 한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정규 가입 기간이 12월 7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건강보험사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이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종합검진 치료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은 기존의 일반 메디케어에서 제공되는 치료 범위뿐 아니라 무제한 침술 치료, 한약 보조제 구매 수당, 안과와 청각 진료도 포함되며 연간 최대 $1,600에 달하는 종합 치과 혜택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에게는 모든 관련 검사와 치료, 교통비가 코페이 없이 보장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웨스트민스터에 본사를 둔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은 지난 2019년 설립된 종합 의료 서비스 기업으로 각 문화에 맞는 언어와 동서양 의학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안전한 연휴 보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비록 서로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운 연휴가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